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의 조기 실전 배치를 위해 소형 SLBM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즉 SLBM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던 824 영웅함에서 다시 신형 SLBM을 성공시켰다면서 이번 미사일은 측면 기동과 활공 도약 기동 등 진화된 조종 유도 기술들이 도입된 신형 SLBM으로 수중 작전 능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미사일은 지난 11일 국방발전 전람에서 처음 등장한 미니 SLBM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탄두가 뾰족하다든지 미사일의 검은색 도트 무늬의 어떤 위치나 숫자도 똑같은 것으로 보아 북한의 국방발전 전람에 공개될 것과 동형이고, 다만 달라진 부분은 밑에 날개 부분이 발사된 건 삼각형이고 지난번 국방발전 전람에 공개된 거는 격차형 그리드핀으로서 날개만 차이만 있고 똑같은 동형의 어떤 탄도미사일이다, 이게 평가가 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밝힌 활공도약 기동은 미사일 종말 단계에서의 풀업 기동을 뜻한다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의 발사 체계를 수중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풀업 기동을 할 경우 패트리엇, 팩3 요격 미사일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핵탄두 위력에서 벗어나가지고 투발수단의 고도화로 가고 있는데, 전술핵뿐만 아니라 전술핵에서도 요격 회피 능력, 방어 돌파 능력 같은 것을 신장시키고 풀업 기동을 해가지고 사거리 연장 효과까지 누리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번 SLBM이 이미 개발의 전력화 단계 수준인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극성 계열보다 먼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도 고래급 잠수함을 이용해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했다는 것은 SLBM 탑재와 발사가 가능한 중대형 잠수함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발사한 심포급은 함교를 이용한 일종의 시험용 발사 플랫폼입니다. 실전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정상적인 자망도 불가능하고 일정한 심도에서 발사하는 시험용이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잠수함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 군 당국은 이번 SLBM이 정점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탄도미사일은 한국의 주요 시설은 물론 바닷속으로 접근해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당초 계획된 케냐, 콩고, 소말리아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일에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시험 발사 등과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이사국 간의 의견 차이로 공동성명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북한이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대북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아멘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이어 영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영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이는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과 관련해 잇따라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견해차를 지적하면서 불투명한 한반도 상황 속에 각국의 견해차를 좁히는 3국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 당국자들의 잇따른 한국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의 견해차가 있어 회동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예의를 갖춘 것일 뿐 여전히 이 방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요청을 경청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So I think part of what's going on here, especially the talks involving State Department and Foreign Ministry officials, is an attempt to sort of come to some kind of an understanding about whether or not we should do that, whether more fundamentally whether or not that's a good idea or not.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한국의 대북 해법이 바이든 행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따를지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의 최근 도발 등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 속에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등을 논의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분석에 이견이 없는지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It's necessary in this regard because it's showing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also the people in Japan, it's showing the people that the leaders in these countries a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 and want to ensure that we are working together to peacefully resolve issues with North Korea. 한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억지력을 언급하고 주적은 전쟁이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군축 논의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is is their plan. Their goal is for the U.S. and the rest of the world to accept them as a nuclear state like Israel or Pakistan. That's why he's continuing to develop all this whole spectrum of missil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 등은 북한과 대화할 때 무기 실험 등을 자제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만큼 북한은 이를 무기 실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외교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18일 공동 제안국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3년 연속 공동 제안국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주에 정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 EU 대표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19일 VOA에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결의안 초안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 한 해 있었던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의안 공동제안국들과 1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 주 초 2차 회의를 가진 뒤 주 말쯤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22일 토마스 오에아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결의안 참여 여부에 대한 VOA의 질문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동제안국들, 한국 같은 주요 국가대표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다른 사항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며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9년부터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엔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경 봉쇄 해제, 한국 전쟁 국군 포로 문제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umber one, crimes against humanity. Number two, accountability. Ideally, referral to the ICC,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re should be a paragraph addressing the dire humanitarian situation created by irrational COVID-related travel restrictions across the border and within the country.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중국과 러시아 감옥에 수감돼 북송 위기에 몰린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모으는 국경 봉쇄 해제를 북한 지도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VOA에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규제 조치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핵심은 개선되지 않는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is that conditions in North Korea have not really been that different. They're horrible and they continue to be horrible.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 시민연합 등 한국 내 인권단체들도 이번 결의안에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그 가족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 북한 지도부의 강제노동 착취를 통한 돈벌이 문제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사단법인 물망초가 6.25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침략과 후퇴 과정에서 좌익 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물망초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발족한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센터가 관련 사건 피해자 8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서에는 6.25 한국전쟁에서 국군으로 참전하다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됐다가 탈출했지만 월북자로 오인돼 군 미필로 처리된 것과 또 6.25 전쟁 당시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서 면장을 하던 왕모 씨가 인민군이 침략하자마자 지역 좌익 세력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물망초 측은 관련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령 미비를 이유로 그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절차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